군대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부장판사님이시죠. 법적 경력이 20년 차에 이런 분한테 한번 질문을 했어요. 가장 인상에 기억에 남는 판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판결을 수만 건을 하셨겠죠. 그랬더니 군대 내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결국 정신질환을 우울증을 알아서 사회 부정자가 된 자의 사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 보냈는데 군대 가서 어느 날부턴가 아들이 말이 없어지더래요.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전역을 하고 나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서 상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얘가 군대 복무하는 기간 하루도 안 빼놓고 선임관한테 성폭행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냐면 샤워실로 불러내서 다른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학문 성교를 한다든가 내무반 안에서도 한다든가. 근데 얘가 말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말했을 때 피해가 더 크니까. 근데 전역하고 나서 어머니에 의해서 그게 고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재판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사실상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가해자인 그 군인을 처마 마주치지도 못해서 영상으로 수사를 했고요.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했다. 그 사건을 하면서 느낀 게 한 사람이 성추행을 해서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고 그래서 군형법이 존속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군형법이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 가해자가 동성애자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잘못된 네.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사례는 잘못된 거예요. 잠깐만요. 아까 차례 잘못된 게 아니었죠. 말은 최근에 잠깐만요. 최근에 해병대 2사단에서 있었던 저희가 지원하는 사건입니다. 대령이 운전병을 성추행한 사건을요. 유명하죠. 네. 지금 현재도 PTS 장애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요. 군대 내에서 성폭력 피해 최초로 인정받은 사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파기환송했어요. 이게 군형법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걸 일반화시키는 굉장히 곤란하고요.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요. 제 말을 말씀드리는 이 건 파기환송이 갖는 의미를 모르십니까? 이 파기환송 이후에 지금 저희가 사건 맡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요. 군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증거불충분으로 다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 신청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차례입니다. 그건 일부 사례고요. 자, 보세요. 저희 국감 군대 내 성범죄 분석 보고 자료를 보시고 얘기를 하십시오. 일단, 기소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요. 불기소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징역형은 낮아지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설명되는 거죠? 그거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리니까 제가 드린 예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동성애자를 직접적으로 차별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듯 실제 이성애자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 본래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이 동성애자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연결이 된 것뿐이지 동성애자를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